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먼저 이 뉴욕 증시를 잠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이 오후 18시 59분 저녁 7시를 막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야간 선물지수 S&P 선물지수는 0.11%, 나스닥 선물지수는 0.61%, 참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이 선물지수 움직임을 한번 이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 시장이 장이 마감하고 시간의 매매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6시 45분부터 이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이 마감하고 시간의 매매 시간대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이 이런 상승 흐름이 이렇게 3분봉도 뭐 이렇게 20선도 지지도 해주고, 이 검은색 라인, 그래서 미국 정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또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일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간의 매매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우든 나스닥이든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 일봉 차트상 매우 중요한 이 90일 이평선, 90일이라는 이 심리적 이평선, 뭐 5일선, 21선, 60, 90, 120, 뭐 240, 이런 식으로 심리적 이평선이라 불리는 중요한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봉상의 90일 이평선은 90일이니까는 주봉상의 중요한 이 20주선, 한 주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이죠. 5일 곱하기 20주 100일이죠. 10일이라는 차이는 있지만은 일봉상의 심리적 이평선을 적용해서 이 90일 이평선과 이 주봉의 20주선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91선을 아랫꼬리 달고 끌어올렸듯이 주봉상에서는 20주선을 이렇게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 나스닥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다. 이 90일 이평선, 주봉의 20주선과 연계를 해볼 수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주는지 매우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 같은 경우도 일봉상에서, 그렇죠? 어제 이렇게 90일 이평선을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90일 이평선. 이렇다 보니 주봉상에서도 이 20주선, 지금 주봉입니다. 20주선을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에 다우든 나스닥이든 이 중요한 90일 이평선을 잘 지켜주는지, 그것을 꼭 오늘뿐만 아니라 반등이 나오더라도 꼭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코스닥 시장 코스피 참 오를 때는 질끔질끔 오르면서 내릴 때는 늘 이렇게 순식간에 내리는, 참 시장이 자칫 한두 번 대응을 잘못하면은 손실나는 것도 한순간인 참 무서운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2.8%, 코스피도 2.38%,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장중 이 외국인들의 선물 금액상으로는 7,856억을 매도했지만은 이 수량으로는 만주 이상, 그렇죠, 만계약 이상을 이렇게 매도를 해서 우리 지수를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파생상품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런 폭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죠. 뭐 참 20대이신 분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봤고, 뭐 시장에서는 참 재밌는 말이죠. 주린이, 주식과 어린이를 합성으로 해갖고 주린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 경력이 20년이 됐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최근에 들어왔던 1년 미만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10년, 20년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과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경험과 정비례해서 수익률이 항상 높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항상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주식 시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결국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런 차트나 실적이나 뭐 재무제표나 아니면 업종 선택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죠. 머릿속에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10년, 20년 돼서 뭐 온갖 하락장도 다 겪어보고 온갖 상승장도 다 겪어봤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머릿속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텐데 하지만 오르는 종목 보면은 클릭해서 순식간에 덥석덥석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익률을 쌓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오히려 수익률 높은 사람은 주식 모르는 사람들, 그냥 저점에서 사놓고 주구장창 그냥 내비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마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리 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불과 1년밖에 안 된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시장에서 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이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종목들, 얼마나 좋은 매매 방법들 홍수잖아요. 그냥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목이든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어느 누구로부터 듣던 그것을 읽던 보던지 간에 그것은 결국 나의 기준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좋은 이 지수의 흐름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가 해주는 것은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해서 A라는 사람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 종목을 좋다고 했을까? 그 기준들을 끄집어내서 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년, 20년 되더라도 그렇게 어디에서 나온 신문기사, 어디에서 나온 그런 방송의 내용, 어디에서 나온 그런 뭐 인터넷 카페나 그런 데서 나온 글들, 이런 것들로 종목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면은 그 종목을 선정하는 그 종목 자체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제가 말한 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저 종목을 얘기하고 또 주가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방향성을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년, 20년이 됐을 때 그러한 하나하나의 기준들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 내가 실제 투자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생각 없이 뭐 1년 미만인 사람처럼 또는 10년, 20년이 됐더라도 똑같이 그러한 나만의 기준이나 관점이 없이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10년, 20년이 돼도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매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고 시장을 분석해야 그 분석이 맞던 틀리던 그것을 떠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무엇이 잘 맞았는지 그것을 더 확대하고 키우고 중요시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차트가 됐던, 아니면 그 종목의 뉴스가 됐던, 아니면 재무제표의 실적이 됐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분석을 해야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주식시장에서 머문 그 기간만큼 자신의 시장을 판단하는 안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보낸다고 절대 경험이 짧은 사람보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20년 정도 했지만은 그것이 1년, 2년 된 사람보다 100% 그 사람보다 내가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시장을 겪었고 내 기준대로 종목과 시장을 보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마음도 같이 좀 쉴 때는 쉬어주고, 또 적극적인 매매를 할 때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이 조금씩 쌓여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저도 늘 오르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처럼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들은 결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을 계속 따른다면은, 주식 투자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불과 1, 2개월, 1년 미만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판단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나를 스스로가 강화시키는 그러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지났을 때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유튜브든 뭐 인터넷 카페든 좋은 글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내 기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계속 갖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는 이상은 불과 1, 2개월 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런 주린이들보다 10년, 20년 된 사람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한번은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꼭 시장과 종목은 나의 기준, 나의 뷰, 그래야 개선할 수 있는 기준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